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선생님 입장에서는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원망듣지 않으려면 평가원 항상 여러분들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의 설명문이 나오고 방금 얘기한 대로 가의 설명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다의 복합지문 형태로 작품 2개가 연달아 나와가지고 17대수능에 출제됐었거든요. 그럼 올해 대수능에는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늘 그려왔으니까 평가원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지 않거든요. 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경우해보란 말이야. 알겠죠? 자, 변칙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지금 질문을 전혀 해주지 않았는데요. 정답인 이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서. 쉬웠나봐. 4번 보면요. 자, 4번 보면은 이렇게. 자, 보고 있죠? 한대서 울다와 달리 나는 아들이 어머니의 경제적 역할을 일하고 있는데 나하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한대서 울다 이거 보기죠, 보기. 보기에 나와 있는 거랑 앞뒤 설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면 서술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아들의 역할. 그쵸? 나에서는 아들은 그냥 도박빚만 치고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인 아들. 칠판 봐. 이 나에 나와 있는 요 있잖아요. 시외 삼촌이 시외할머니 기준으로 보면은 아들이고, 에? 이모 입장에서 보면은 남동생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모의 남동생이고 시외할머니의 아들이야.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기 말고 가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면은 자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아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뭘 분담을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주어져 있는 한대서 울다는 공고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공고를. 아빠는 눈이 없어 엄마는 귀 안 들려. 아빠는 눈이 없고 엄마는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아들이 그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 그죠? 본인이 공고를 가는 거죠. 자, 보기 들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가정 형편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실업계, 그러니까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들을 덜어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최근에 뭐 이런 계열 공장에서 이 앞에도 우리 저 같은 무슨 가게 있잖아요. 이런 계열의 가게가 있잖아. 나 거기 가게 못 가겠어 이제. 이게 무슨 재료를 섞어 넣는 기계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보더라도 봐봐. 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한대서 울다의 아들 같은 존재가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에이 공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건데 뭐 어떻게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능력 없으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왜? 가에 주어진 대로 이럴 수 있거든요. 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빠의 존재가 그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건데 보기의 내용이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건 이 한대서 울다 보기지만은 나는 사고만 치는 거지. 이 새끼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가 그 일을 못하는 망정 누이의 피를 빨아먹고 등골을 빨아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악귀 같은 새끼죠. 이런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런 XX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다가 이 앞뒤가 바뀌어야 되죠. 이건 분명했나봐요. 그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이런 유형 나올 수 있다. 주의하시고. 보니까 설명을 많이 요구했네요. 2번, 3번, 5번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시 외할머니가 라고 2번에 나와 있어요. 칠판 보시고 시 외할머니의 위치 보세요. 여기. 오케이? 자, 식당 주방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했어요. 왜 시작했어요? 자기 입에 넣으려고, 가족 입에 넣으려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입에 넣으려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 일은 가장의 빈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 넣을 걸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랑 돕기 위해서 하는 건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문으로 갑니다. 지문으로 가면 1페이지 오른쪽으로 갑니다. 1페이지 오른쪽이요. 자, 1페이지 오른쪽에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나가 끝나가는 부분이죠. 자, 권여선의 이모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보고 있어요. 권여선 이모 여기 위로 가면은 할머니가 이제 시 외할머니가 식당에 나가서 이 주방 일을 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느냐? 생활비를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겠죠? 그 자식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오케이? 이해됐죠? 네. 요건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에 3번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3번 선지. 이모의 남동생을 했어요. 7번 봐. 보고 있니? 이모의 남동생이니까 누구예요? 여기. 이모의 남동생은 시 외삼촌 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야. 쓰레기. 자, 이 쓰레기가 생활비와 학비는 물론 도박비까지 이모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했어요. 그쵸? 쓰레기죠. 그는 돌봄의 주체에게. 알겠죠? 지금 아빠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누나죠, 누나. 누나.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반응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보기를 안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보기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고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는 인간적이야, 비인간적이야? 자연스러운 반응 인간적이죠. 지문에서 부자연스러운 반응은 비인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거야. 지금 이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시신이 거기 있던 자리에 혈흔도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 옆에 공장을 가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시신에 유해가 일부 남아있는데 공장을 돌려요. 그러면은 이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죠.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가보세요. 가보면은 자 1페이지 자 가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라고 할 때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가의 끝이에요. 자, 나의 시작과 가의 끝 부분 여기 나 보이지 나? 나 보이죠? 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말이 나와. 예를 들어 어떤 반응이에요? 떳떳함이나 냉혹함 같은 거. 응? 그러니까 나 때문에 희생당한 누나를 대할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 떳떳한 거야. 막 내 돈 내놔. 맡겨놓은 듯이 내 돈 내놔잖아. 그죠? 그 다음 또 뭐야? 냉혹한 거죠. 또 내놔. 다음에도 내놔. 영원히 내놔. 그런 거잖아요. 이 누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지금 뭐였죠? 신용불량자가 됐잖아요. 자기 때문에. 누나가 신용불량자가 됐잖아요. 상관 안 해요. 내 돈 내놔. 맡겨놓은 것처럼. 쓰레기. 응? 근데 부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여기. 자연스러운 반응은 고마워한다 할지 미안해야 한다 할지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랬을 때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인과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인지상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떳떳하게 생각하고 냉혹하죠. 네 인생 내 할 바 아니고 내 도박 빚이나 갚어 이런 거니까. 4번. 자 4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4번 설명 필요 없고요. 5번.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질문 주셨고요. 5번. 5번 보니까 시 외할머니가 계속 보세요. 칠판을. 2분이에요. 2분. 시 외할머니. 자, 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서까지 아들 뒷사거리 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보증을 서도록 한 거예요.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한 거고요. 그래서 그녀는 돌봄의 주체에게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드러냈을 것이다. 라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계속 아들이 중요한 거야. 다른 인생을 좀 하고 떳떳한 거죠. 그리고 또 냉혹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오니까 돌봄의 주체라는 게 누구죠? 이분 입장에서 딸이죠. 딸. 이 시 외할머니 입장에서 딸이죠. 딸에게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자 여기 드러냈을 것이다 라고 한 거.
그랬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은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고마워한다 할지 미안해한다 할지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요 지문에. 오케이?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4번 갑니다. 4번은 보니까 1번, 3번, 5번 미리 이제 체크해 주시고 135 질문 주셨고요. 135.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하는 건데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는 폐방 직후 좌우 대립 상황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뜸복새와 빨래는 남성 가장의 부재 속에 생겨지는 자, 유사돌봄과 관련된 소재들이다. 가로 가야 되겠죠. 가에 가면은 유사돌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그죠? 누가 누구를 돌볼 때 돌봄의 대상이 돌봄의 대상을 돌볼 때 자, 이걸 칠판 보시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사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데 돌봄을 실천해. 이거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같은 미성년자를 돌보는 상황을 지금 유사 돌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로 가볼게요. 유사가 뭐죠? 비슷하다. 근데 진짜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나의 마지막 문단 가시면은 나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봐봐. 나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이죠? 유사돌봄 보이잖아요. 그 경제 능력이 없는데 경제 이외의 방식으로 가사노동 등의 방식으로 자기보다 더 열악한 처지, 지적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 구성원을 보살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누구를 말해? 분선이가 누나를 돌보고 있는 이 방식.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사돌봄. 오케이?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이외의 방식으로 돌보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답인데요. 이거 헷갈리지? 헷갈리지 않니?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은 네가 지문을 똑바로 안 봤으니까. 이게 지금 찬수 아저씨가 빌런이야. 어쩌면 좀 악당은 아닌데 빌런 같은 존재지.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이 팔이 하나가 없고 이러면서 맨날 술 쩔어가고 살아. 가난할 것 같지? 부자야 가난해. 부자예요. 잘 살아. 그래서 무슨 남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왜 다 하지 못해? 왜? 결혼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잘 사는 사람이야. 뭘 가장으로 역할을 못하고 무슨 자책감이야. 그냥 세상 꼬라지가 거지 같은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일제시대 때 전쟁에 끌려나가가지고 그죠? 대학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학도병이 뭐야? 대학생인데 총 들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로 가가지고 팔 하나 잃고 돌아온 거예요. 세상이 거지 같은 거지. 나라는 망해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대신 싸우다가 팔 하나 잃고 돌아왔더니 좌우가 티격태격 죽고 죽이고 그러니까 거지 같은 거야. 술만 쳐먹어. 오케이? 그 상황이에요. 뭘 남성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부자야. 지문으로 가서 하나만 하긴. 지문으로 가서 그 나의 자, 2페이지 가봐. 2페이지 가면은 웃기죠. 부자입니다. 부자. 읍내에서 부자입니다. 아이고야. 알겠죠? 읍내에서 부자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중략 2페이지 중략과 중략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찬수 아저씨 집은 읍내에서 부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뭐 곤란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지독한 니힐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허무주의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선지로 가겠습니다. 5번. 자, 5번 보고 있니?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거리 귀신. 구신은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거리 귀신이 들린 놈.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야 이거? 거리 귀신이 쓰였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싸돌아다닌다. On the street. 왜 자꾸 in the home, 이 집에 있지 않고 왜 자꾸 거리를 쏘다녀? 이런 얘기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빠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도망 중에 집에 찾아온 거야. 겁도 없이. 그냥 집에 찾아와가지고 마누라한테 졸라 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누라가 막 하면서 이 거리 귀신 들린 놈아 이러면서. 이게 누굴 말하는 거니까? 저기 나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빠를 얘기해. 아빠. 나 기준으로 하면 아빠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상황에 대한 자, 어머니의 그러니까 어머니 기준으로 하면 남편이죠. 자, 원망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표현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러우면은 거리 귀신이 들린 뭐라고? 놈이 무슨 말이야? 놈. 이놈 저놈 할 때 놈 있잖아. 놈 할 때 놈이야. 비속어잖아요. 남편한테 얘라 이 거리 귀신 들린 놈아. 어? 사랑해 원망해. 원망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비속어라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다음!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맞나요? 자, 5번 문제에서는 3번하고 5번 질문 주셨네요. 3번하고 5번. 자, 5번 문제. 나다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고요. 자, 3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3번 선지. 자, 다에서 분선이는 자, 여기 보면 공부를 잘하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야, 부급장을 자, 맡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밥을 못 먹으니까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지문으로 가볼게요. 질문을 줬으니까. 자, 나로 갑니까? 다로 갑니까? 다로 가야 돼요. 2페이지. 자, 2페이지에서 자, 2페이지에서 1페이지 끝으로 가면 되나? 1페이지 끝으로 가볼게요. 1페이지 오른쪽. 자, 첫 페이지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첫 페이지에 오른쪽. 새벽 탁자. 민서님 힘내시고요. 민첩하다 민자는 어디 갔니? 지금 굉장히 둔하다. 여기 부급장 보이냐 안 보이니? 부급장 찾아. 1페이지. 자, 다 시작하는 곳입니다. 다 있고요. 1, 2, 3, 4, 5, 6. 여섯 번째 줄. 보이니? 다의 여섯 번째 줄 보면은 분선이도 부급장은 할 수 있다지 하고 있다가 아니잖아요. 밥만 제대로 처먹으면 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기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밥만 잘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부급장이 아니야. 아니에요. 부급장이 뭐죠? 그렇죠. 부반장.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갑니다. 자, 5번 선지는 자, 다에서 나는 그랬어요. 나는 누구죠? 불만 많은 나예요. 결국 이제 아빠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대신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끝나는 건데 아버지가 순경들에게 쫓겨다니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노.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자, 2페이지. 요건 2페이지다. 자, 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요건 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왼편입니다. 그 찬수 아저씨 만나서 막 술 처먹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 다의 시작 자, 쭉 지나서 2페이지 넘겨서 중략과 중략 사이입니다. 자, 두 번째 중략 사이에 내가 이렇게 멈춰 있어요. 2페이지 두 번째 중략 찾아봐. 2페이지의 두 번째 중략. 여기 중략 보이죠? 두 번째 중략이에요.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보입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알 수 없다. 이해해요? 못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왜 도망다니는지 이해해? 못해? 못해. 그렇지 않아요? 이해 못해요. 자, 요거 체크됐고요.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갑니다. 6번이에요. 자, 정신 차려야 돼. 6번. 6번은 1번을 어이쿠야 3명이나 체크했네. 1번 뭐냐? 나 1번이 맞는 것 같다. 1번에다가 체크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네요. 6번의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미성숙한 존재에다가 바로 처리해 보시고요. 뒤쪽에 심화된 인식에서 심화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고 인식 상태가 심화라는 얘기는 굉장히 뛰어나다. 유능함이야 무능함이야. 시작. 유능함. 아니 미성숙인데 어떻게 유능함이 되냐고. 미성숙인데 어떻게 심화된 인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 복잡한 건데 어떻게 심화된 인식을 드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미성숙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해서 누구를 말하죠? 나예요, 나. 그러니까 아빠가 왜 쫓겨다니는지를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나왔잖아요. 못해요.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I cannot understand. My father is gone.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 복잡한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심화해서 할 수 있냐고.
그냥 겉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 다닌다. 아버지가 죽었다. 근데 왜 죽었지?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답이 되는 이유는 요거 찬수 아저씨 나오는 장면으로 가시면 돼요. 찬수 아저씨 나오는 곳으로 가는 거야. 중략과 중략 사이에요. 2페이지 중략과 중략 사이로 가는 거야. 자, 거기 가면은 직접 제시가 나오고 간접 제시가 나오는데 번갈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인식 다시 한번 비추고 볼게요. 그 인물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지 I don't know, I cannot understand. 복잡해. 이런 인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꼭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번갈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뭐가요? 직접 간접이. 지금부터 체크. 자, 빨간 펜으로 괄호 처리할 거예요. 중략 첫 번째. 자, 몇 페이지? 2페이지. 자, 페이지 2. 자, 2페이지에 중략 첫 번째. 자, 첫 번째 중략 바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자, 괄호 처리해봐. 자, 여기서부터 그 뒤부터 하는 일 없이 여기까지가 직접이 직접. 요약하고 있고 말하기 형태고 직접 지시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인물이 대학 다니다가 전쟁 말기에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고 갑자기 해방이 껑충. 오케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전쟁터로 갔다가 해방이 돼. 시간이 점프. 오케이? 요약하면서 직접 지시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야 안 돼요? 길다란 시간을 압축적으로 요약했다. 직접 지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따옴표 있다 없다예요. 근데 똑같이 큰 따옴표가 없더라도 뒤쪽에 있는 건 뭡니까? 물어뜯는다랄지 돌아본다랄지 건들거린다랄지 행위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이건 또 간접이에요. 오케이? 이건 간접 지시. 간접 지시 큰 따옴표가 열나 많다. 또는 행위에 대한 묘사가 열나 많다. 행위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지시잖아요. 번갈아 나왔니 안 나왔니? 앞쪽에 직접, 뒤쪽에 간접. 에? 한 번만 그러냐? 아니. 다시 또 나와. 직접 제시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찬수 아저씨에 대한 인물 성격의 제시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건을 제시했고요. 이제는 찬수 아저씨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저씨다. 요 두 문장. 요것도 직접 제시라고 해야 돼요. 이것도 직접 제시.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부자고요. 두 번째 같은 얘기죠. 부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것도 직접 지시예요. 뒤쪽에 있는 건 뭐죠? 간접 지시고요. 행위에 대한 묘사. 그리고 대화가 막 나오고 끝이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와. 이 뒷부분은 뭘까요? 그러면은 중략 두 번째 바로 앞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또 직접 지시인 거죠. 행위에 대한 묘사예요? 아니에요. 큰 따옴표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직접 지시인 거죠. 나라는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